고한영회입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이 책으로 100점을 노린다. 기출중심 단권화, CPA 1차 시리즈, 객관식 재무관리.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이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근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쵸? 설명을 들으면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처럼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책을 모두 이해하면 공부가 끝난다. 그렇게 제가 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써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이 책 자체를 이런 암호화 같은 그런 단어들, 물론 이제 그 내공이 있으신 수험생들은 뭐 딱 보면 다 캐치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강의를 진행해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결국 뭐 내공이 깊은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제 막 시작하시는 수험생들이나 나중에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저와 같이 이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은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이제 저 강의의 목적이고, 이 책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책 써진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면은 재무관리라는 과목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써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책으로 공부하면은 더 빨리 일강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이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보통 이제 판서로 하잖아요. 칠판 판서로 하고 이제 강사님이 이제 칠판에 글씨를 써가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이 강의 듣는 시간이 여러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한 60강 정도 재무관리를 이제 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1강이 한 40분, 50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거를 만약 똑같이 저희가 60강 하더라도 저희는 한 25분, 30분 그 안쪽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강의하는 시간에 바로 이제 공부 시간인데 그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칠판 판서 강의가 이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동일 효과보다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판서 강의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판서는 좀 흐리잖아요. 동영상으로 찍으면. 근데 저희는 뭐 책을 바로 보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됐고요. 2024년 CPA 기출문제를 최초로 수록했다. 4월에 출간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2025년 1차 경영학 재무관리 배점 확대 암벽히 대비했다. 요 제도 바뀐 거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드리면, 2023년 10월 31일자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IT 관련 부분, 이제 회계감사, 2차 과목, 회계감사 관련 부분이고, 저희 1차 관련된 부분, 특히 이 경영학의 재무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출제 범위가 좀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1차 과목 중에 경영학이 80점, 100점에서 80점, 좀 줄었죠?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가로하고 생산 관리하고 마케팅이 제외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기존 경영학이 있으면 이제 경영학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분야 1부터 5까지는 이 과목들이 보면은 다 재무관리입니다. 그렇죠? 재무관리. 그 다음에 분야 6만 인사조직.
예. 그 경영학 일반이 이제 인사 조직하고 요 생산 관리하고 마케팅 요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인사 조직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15에서 25%니까 기존의 경영학 일반이 60%였단 말이죠. 60%가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무관리는 기존에는 40%였죠. 40%인데 요걸 뺀 75%에서 85%까지 예, 비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1차에서 재무관리만 공부한다. 예, 그런 수험생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재무관리만 공부해도 75%에서 85%를 커버하니까 예, 이거 버리는 거죠. 예. 뭐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예. 왜냐면 이제 재무관리는 2차에도 있잖아요. 인사 조직 이런 거는 2차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2차에도 안 나오는 거 버리는 거죠. 예. 15에서 25%만 버리면 되니까. 이게 뭐 완벽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 뭐 찍어서 맞추는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75%에서 85%를 커버한다면은 재무관리가 1차는 이제 무조건 재무관리만 공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1차에서 그 재무관리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맞춤형 책을 제공하는 게 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 책의 이제 서문인데요. 이 기출문제로 단권화했다. 예. 아까 표지도 나왔지만 이제 이 부분이 뭐냐? 이 포커싱이란 말하고 이제 트리밍이란 말 아시나요? 예, 깎아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하고로 이제 포커싱을 한 거예요. 예, 기출문제만 보겠다. 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부분 아닌 것 등 다 깎아냈다. 트리밍했다. 예,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단권화했다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그 책을 구성했는데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그런 그 기본서 부분 있잖아요. 예, 기본서 부분하고 같이 묶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단권화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책만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계산 문제집 따로 그다음에 기본서 따로 이렇게 두 권씩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책에는 그 문제와 그 기본서가 이제 단권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문제 풀다가 막히면 이제 기본서를 찾아보는데 그 바로바로 찾을 수 없죠.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본서에 한참 헤매다가 이제 겨우 발견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었구나 와서 이제 계산 문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 이거를 그냥 다 이제 이 책으로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재무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공부하기가. 기존에 이제 그 문제집하고 기본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제 재무관리 그래서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또 점수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이 기출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인데, 그 기출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점수가 안 나오죠.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 효과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공부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요 이론 문제, 이제 재무관리 문제가 이제 이론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이론 문제는 이 선지가 뭐냐면 이제 1, 2, 3, 4, 5번, 그거죠. 이 선지를 하나하나 잘라서 본문의 해당 부분에 꼼꼼히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 요 선지 요게 그 모두 하나의 본문의 해당 부분에 해당되지가 않죠.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선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본문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에 이 선지 하나를 잘라 가지고 본문에 해당 부분에 다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바로 위에 보면 돼요. 예, 해당 부분에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출제되냐? 예, 바로 밑에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 요 본문이 요런 내용이 요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어느 부분을 예,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 예, 그거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그냥 답을 하나 고르는 식으로 대부분 되는데, 예, 따라서 이제 그냥 통으로 예, 본문에 해당 부분에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본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본문 내용 쭉 나오다가 이제 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풀어봐요. 그죠? 예. 근데 그 본문에 바로 기출문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기출문제는 최고의 예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이게 기본서에 있는 예제는 되게 쉬워요. 예. 물론 이제 기본기를 익히자는 의미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크를 해보니까, 굳이 풀어볼 필요 없습니다, 예제는. 시간 낭비예요. 예. 따라서, 이제 그 기출문제를 이런 본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예제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라도 문제를 덜 풀어야 공부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예제 문제 푸는 시간도 공부 시간이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요. 막히면은 이제 그 기본서를 다시 돌아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또 이론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예. 이거 뭐 제가 재무관리 저자하고 이제 강사지만 저도 힘들어요. 예. 저도 힘든데 이제 수험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더군다나 이제 뭐 좀 내공 있으신 수험생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빨리빨리 찾겠지만 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예, 초시생들 예,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제 공부하는 흐름이 또 끊기죠. 쭉 이해하다가 또 이제 한참 헤매다가 또 이제 진도 나가려고 하면은 흐름이 끊겨가지고 예,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도 아끼지만 그 흐름도 끊기지 않는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출문제를 쭉 넣어놨는데 요 해답 설명이 예, 굉장히 충실합니다. 예, 이건 제가 어디다 놔도 이제 자랑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 책의 모토가 이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예, 실전에서 어떠한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뭐 합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답 설명, 예, 요게 대충 돼 있으면은 이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또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책을. 예, 그러면 그게 또 시간 낭비잖아요. 예. 예, 그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 더욱더 이제 완벽하게 써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수험 전략이 이제 기출 문제를 활용하자는 건데, 그 출발점인 해답 설명이 부실하면 이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수험 전략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로 포커싱 한 거예요. 기출문제를 위주로 포커싱 했어.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재무관리책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설명이 지나치게 축약되었어요. 예. 아까 뭐 암호 해독하듯이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 기본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은 속도가 안 나가죠. 예.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기본서들 모두 참고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 저도 이제 암호해독하듯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물론 뭐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잘 써진 부분, 뭐 자세히 써진 부분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이거는 트리밍이 아니라 이제 보강한 거죠, 오히려. 그렇죠? 역트리밍. 예, 보강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험생들이 그런 부분은 오히려 보강을 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암호 해독하듯이 이제 그 책을 읽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이해되게 내용만 읽으면 그러면은 한없이 또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면은 또 이게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장에 설명하면 책이 사정없이 두꺼워진다. 이거죠, 그쵸? 이 온갖 이론이 아닌, 이제 기출 문제와 관련된 이론만, 이렇게 자세히 보강했다. 이제, 너무 이제 축약돼 있으면 보강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아닌 부분, 좀 나오기 어려운 부분, 기출 문제로 이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트리밍했다. 깎아내버렸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제 설명을 읽기만 해도 쉽게 이해되도록 자세히 썼다. 기존 이제 재무관리책이 그 부분이 이제 좀 부실하다 싶으면 잘 썼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옵션 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래서 옵션 파트를 제 책에 이제 옵션 파트를 이제 공부하시면은 딴 책보다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지만 요 암호 해독하듯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자세히 쓰는 방향을 요 24개년도에 1차 기출문제로 한정해서 책이 두꺼워지는 걸 막았어요. 뭐 온갖 이론을 다 이제 공부하는 것도 물론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뭐 그 부분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은 결국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 우리는 사실 뭐 여기 재무관리 뭐 이론적인 그런 거를 이제 정립하려고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은 뭐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쌓으면 좋고, 일단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다 배제를 해버리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최소한도만 넘게 트리밍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기출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기출문제 동일한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1차에 나올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뭐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깎아내버리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이제 남고, 그게 이제 최소한도만 남게 했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이제 공부해야 할 방향,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할까? 그 방향을 나타내는 그 나침반이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는지. 근데 기출문제 보니까 이거 굉장히 깊게 나왔다. 그럼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겁니다.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책을 썼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다. 예, 당연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 본문 중간에 24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를 살펴봤어요. 한 문제도 안 빼고 선지 하나하나도 안 빼고 다 살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다 삽입하는 건 좋은데 이 본문 쭉 나오다가 이 문제가 한 몇 페이지 돼요. 그러면 흐름이 끊기죠. 본문을 이해하는 흐름이 끊기죠. 그리고 책도 굉장히 두꺼워져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기출 문제는 폰트를 좀 작게 해서 만약에 본문이 11포인트라면 이 문제 같은 게 이제 9포인트 정도로 폰트를 이제 작게 해가지고 그리고 한 페이지의 좌우로 만약에 이게 이제 본문이라면은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좌측에는 문제, 우측에는 해답 해설, 요렇게 딱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그냥 문제를 그냥 문제, 그 다음에 해답 해설 이러면은 이제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데 그냥 요만큼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본문 읽다가 문제 풀고 바로 또 밑에 본문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본문의 흐름이 이제 끊기지 않는다. 뭐 완벽하게 끊기라는 여기 끊겼으니까 완벽하게 끊기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최소화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아가가지고 이제 그 본문은 이제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이제 썼고, 요 기출 문제는 약간 그 회색 배경으로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흰색 부분이 본문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본문만 읽을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 부분을 자연스럽게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머릿속에서 이제 이미지로 여겨지는 거죠. 멀리서 보면. 그래서 본문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도 이제 끊기지 않게 그렇게 한 개가 이제 최소화의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저의 이제 지론인데 요 기출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기출문제는 이제 이해되고 그 다음에 분석된 다음에 버려져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당분간의 본문만 남아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인데 이 시험 전날 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요 기출문제는 충분히 풀고 이해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본문에 다 써놔야죠. 본문에 메모를.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이 기출문제는 안 보고 요 본문에서 본문만 딱 읽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그 말입니다. 당분간의 본문, 최종적으로는 당분간의 본문만 남아야 된다. 물론 이제 시험 전날 본문 다 읽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뭐 어떻게든 이렇게 요약을 해놔야죠, 그렇죠? 요약을 해놔서 시험 전날에 요약만 보면 이제 다 생각날 수 있게. 그냥 요약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냐고 보고 시험 전날 꼭 봐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이렇게 여백에 써놓고 요거만 이제 보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대 의도가 담긴 이제 편집 방식이다.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아직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라 생각돼가지고 제가 이제 요 기출중지 당구나 10회 1차 시리즈 이거를 이제 뭐 재무관리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뭐 세법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호응을 해주셔야죠. 요 기출문제는 이제 단순히 풀 수만 있으면 이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고, 분석돼서, 궁극적으로 이제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정보, 최고의 정보죠. 기출문제는.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은 이제 그러한 이제 목적을 가진 CPA 수험생들에게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게 이제 기획되고 저술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했다면 변형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번에 책 쓰면서 봤는데 똑같은 문제 나온 거 한 두 개? 네, 그 정도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변형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변형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도 이제 짧은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짧은 시간에 이제 쉽게 풀어낼 수 있게 이렇게 제가 기획했다. 그 CPA 1차 시험 재무관리 문제는 뭐 얇은 책들 있잖아요. 뭐 1차 대비 무슨 뭐 객관식 뭐 그런 책들 보면 이제 특징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만족감을 주죠. 야, 요거만 읽으면은 1차 시험은 걱정 없겠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죠. 결코 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깊이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런 얄팍한. 보통 이제 문제가 쭉 있고 앞에 요약이 있잖아요. 이 요약으로 이 깊이가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기본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얄팍한 두께의 책이 아니죠. 기본서를 봐야 된다면. 이것만 봐서 되는 수험생들 아마 그 재시생들 내공이 높은 수험생들도 불가능할걸요. 얄팍한 두께의 책으로. 그분들은 이제 이 얄팍한 두께의 책으로 도움받은 게 아니죠. 만약에 합격한다면. 그분들은 이미 다 그 정도 깊이까지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두께의 책에 어떤 나름대로 당구 하나를 시켜놨겠죠. 당구 하나를 위해서 요거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게 얄팍한 두께의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당구 하나도 사실 힘들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제 책이 이제 670페이지인데, 이 정도 두께의 책으로 당구나 해야 됩니다. 그 본문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가 이제 요령이 아닌 전공법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빨간색. 딱. 그리고 실제 책에 이렇게 돼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얇은 책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기본서 계속 그냥 찾는 과정 반복하면 시간은 몇 배예요. 얇다고 좋은 게 아니죠. 가로하고 써놨는데 정말입니다. 다른 거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얇은 책만 이거 뭐 교수님도 안 될걸요. 얇은 책으로 기출문제를 이해한다. 힘들어요. 제 책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요렇게 그 깊이 있는 수준을 출제되는 게 이게 1차 시험에 재무관리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다 아주 굉장한 그 깊이로 출제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가장 이런 현상이 심한 과목이 재무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관리를 제일 처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얇은 그런 책에 비해서 좀 다소 두꺼워 보이죠. 그렇죠? 또 이제 뭐 A4지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조금 안 내켜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막상 공부를 시작한다면은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치들에 의해서 다른 수험생들은 이제 저만치 뒤로 할 만한 탁월한 독파 속도. 이거 진짜 자신합니다. 탁월한 독파 속도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얇은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충분히 앞설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결국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 시간은 또 내년에 또 봐야 되니까 더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독파 속도 면에 비한다면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본서 기획 단계부터 저술 마무리 단계까지 충분히 의도했고, 그래서 열심히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험생을 통해서 베타 테스트, 지금 수험생 하나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자, 요거 아까 그 1차 시험이 많이 변했다. 예,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재무관리가 이제 40점이었는데 75점에서 85점이다. 이거 이제 아까 정확히 말씀드린 이제 75%, 85%인데 이게 좀 헷갈리니까 여기 써놨어요. 80점이었죠. 80점이었죠. 정확히는 이제 한 뭐 80점 중에 이제 80%니까 64점 100점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제목을 포기하고 나머지 경영학만 공부하자. 예. 완전 그 초시생 중에 이제 초시생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부할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재무관리를 포기하는 거죠. 예. 혹시나 하고 이제 한번 시험 보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전략도 있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되죠. 이제. 예. 지금 75%에서 85%인데 이걸 포기하면은 그냥 뭐 안 되죠.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경영만 공부하던 수험 환경이 이제 재무관리만 공부해도 되는 수험 환경으로 변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제 재무관리만 공부해도 된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또 한번 볼까요? 자, 2024년에 총 40문 중에 24문, 16문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32문, 80점 배점인가 32문으로 보고, 이제 경영학 일반 인사조직에서는 6.4문, 재무관리에서는 25.6문, 이제 80%를 정의한 거예요. 60%, 40%였는데 20%, 80% 변했다. 아무튼 결론은 이제 경영학 과목은 버리고, 경영학 과목은 이제 경영 일반은 버리고 재무관리만 공부해도 75에서 8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개벽하는 변화다. 즉 24년 이전에는 재무관리를 버리고 경영 일반 공부해도 이슈를 커버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커버가 안 되죠, 그렇죠? 75, 80%인가. 이번에 이제 재무관리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기존에서도 이제 재무관리는 뭐 40%니까 완전히 버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경영 일반을 일단은 치중을 하고, 60%에 치중을 하고, 재무관리는 이제 요 40% 중에 일정 부분 맞아도 이거 합치면은 뭐 60점 충분히 넘을 거 아니에요? 경영 일반은 많이 틀리고 재무관리에서도 어느 정도 맞는다면. 근데 이거는 100% 공부하기는 좀 약간 좀 아까운 거죠, 시간이. 그렇죠? 그럼 어떡하냐면 재무관리에서 그냥 60%만 맞히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재무관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CAPM 자본구조 하고 이제 파생상품 채권 국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 CAPM 자본구조 요 부분이 딱 정확히 6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건 버리는 거죠. 60%만 공부하자는 주의니까. 요거만 공부하라고. 그래서 파생상품 채권 국제는 이제 공부를 포기하죠. 요게 아마 뭐 요거는 그냥 뭐 재시생들이나 뭐 내공이 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 전에 이제 다른 과목들 1차에서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봐야 될 게 정확히 말하면 요까지는 그냥 알지만 공부는 이미 다 했지만 안 보고 그냥 요거만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경영만 공부해야 되던 수험 환경을 대변한다. 요건 버리는 게 그죠? 근데 이제 재무관리만 공부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재무관리는 이제 100% 모든 그 부분을 공부해야 돼, 이게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홀히 취급해왔던 파생상품 채권 국제 요것도 시험 전날까지 다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재무관리는 100%를 맞히는 것을 노력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바로 100점 시대, 100점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어차피 이제 CPA 시험은 이제 1차, 2차 모두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2차까지 가야 되잖아요. 1차 통과한 다음에 2차로 가요. 2차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2차 5과목에서 재무관리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2차에서 한 과목으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1차에서 당연히 뭐 재무관리만 공부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2차 5과목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제 6과목으로 바뀌었어요. 6과목으로 바뀌었어요. 2차 시험 1, 2, 3, 4, 5 크게 보면 이제 6과목인데 재무회계가 1,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이 100점, 2가 50점. 내가 재무회계잖아요. 1, 2로 나눠지죠. 그래서 5과목으로 이제 똑같이 썼습니다. 이러한 수험 환경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요걸 이제 완성에 가깝게 정비했다. 요게 그 판사상품 채권 국제가 그 재무관리 1차에서 이제 수험생들만 소홀하게 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뭐 기존 그 1차 과목 대비 체계에서도 소홀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험생들이 그 정도까지 질문을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좀 질문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기존 책들 보면은 상당히 여기에 수준이 낮게 돼 있다. 어지럽게 돼 있다. 그걸 이제 제가 정비를 했습니다. 안 생각하게. 이거는 정말 자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수의 논리만 잘만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60%만 맞히자는 주의, 요 주의 아니더라도 이제 단지 어려워서 포기했다. 요 판사상품 채권 국제가 어려워서 포기했다. 이거겠죠, 그렇죠? 쉬우면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쉬우면 했겠죠. 쉬운데 어차피 재무관리에서 아니 경영에서 이제 100점 다 맞으면 다른 과목에서 좀 적게 맞아도 합격하는 거예요. 쉬우면 했겠죠. 어려우니까 안 했겠죠. 요게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제 32문항으로 이제 출제 문항서가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16문이었어요. 16문. 요거는 이제 그 25.6문이 정확한데 제가 이제 앞에 계속 연결되듯이 요게 그 헷갈리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32문항을 썼어요. 이거 살짝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요 25.6문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문제를 더 낼 수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 16문제에 넣기가 왜냐면 교수님들이 중요한 부분에서 재무관리의 과목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본인이 내고 싶겠죠.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10문제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런 소외되었던 부분에서 출제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는 강사나 저자 제가 최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PC의 분리정리 요거 이제 기존에 이제 99년 이전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PC의 분리정리.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좀 16문항밖에 못 내니까 안 내었던 거죠.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 내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기출문제가 없다고. 기출문제가 2000년 이후의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야지 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필수 문제를 다 넣어놨어요. 필수의 분리정리나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제 책에 이제 기출문제하고 필수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이제 2000년 이후 기출문제고 이 필수문제는 99년 이전의 기출문제가 필수문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수의 분리정리 같은 경우에는 요
필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이제 기출 문제, 필수 문제, 또 이제 예제가 있어요. 예제 그 부분도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그냥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예제로 만들어서 또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 바뀐 수업 환경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굉장히 소중히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하다고 누락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24년간 출제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비에 포함될 겁니다. 이 마이너하다고 누락시킨 부분은 뭐냐면, 기출 문제 있잖아요. 99년 이전 기출 문제, 그다음 2000년 기출 문제 16문, 2001년 기출 문제 16문, 이렇게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그 기출 문제집에는 모든 문제를 다 넣어야죠.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요런 기출 문제집을 제외하고 다른 그 1차 객관식 재무관리 책들은 요 누락시킨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다 봤거든요. 봤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락시키지 않았어요. 다 넣었어요. 100%. 말로만 아니고 진짜 넣었습니다. 그런 그 1차 객관식 재무관리 책들도 100% 다 넣었다고 써있긴 해요. 근데 누락시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그 책 소개에 대한 강의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파트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